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는 친구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뉴 페이스 젊은 피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서 네. 진짜 피가 지금 더 영유한 것 같습니다. 젊으니까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가득하고 내가 여자라면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자, 소개를 좀 해야죠, 이제. 뭐, 산악학교입니다. 네, 신용욱입니다. 네, 김홍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제가 이제 경마를 음. 안 지가 2주 정도 됐는데 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랑 비슷하게 경마에 관심이 없었지만 갑자기 생긴 분도 있으실 거고 경마에 관심이 있었지만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그쪽에 답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되면 또 한번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 친구가 네. 여기 우리 회사 웹 담당하는 직원인데 정말 경마를 접한 지 진짜 2주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경마장을 2번 가는데 그때마다 내가 같이 있었는데 정말 생초보. 예, 오늘 근데 이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다 이걸 캐치해가지고 뭔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탁탁 잡아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하지만. 잘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궁금한 게 많아서 궁금할 때마다 바로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는 게 어렵더라도 그럼 어려울 때마다 얘기를 물어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일찍 잤어요. 아니 네. 대선이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에이, 나는 잠 못 잤는데. 근데 아니 6시부터 6시에 끝나가지고 한 9시 10시면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어제는 8시까지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제 치킨에 맥주를 먹으면서 좀 보다가 가가지고 한 11시 되니까 뭐 게임 끝났더라고. 그 경마로 치면 와이어 투 와이어. 선행 딱 나가자마자 그냥 끝. 그랬구만. 지난주에 켄터키 더비는 어떻게 됐나? 그게 켄터키 더비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결과부터 얘기하면 오레이 드림이라는 경주마가 우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레이 드림이라는 경주마가 지명도가 높았던 경주마는 아니었다고. 그 뭐 우리 경마 팬들이 좀 알았다는 경주마라면 뭐 클래식 엠퍼라든가 맥크라켄, 뭐 아이리시 오크라이 뭐 그런 경주마들이었는데 물론 이 경주마들 다 인기마였지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예상외로 그 오레이 드림이 인기 1위였어. 인기 1위. 그런데 그게 그 경주 전부터 보면 그쪽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경마 팬들의 어떤 그 투표 이런 반응을 보면 오레이 드림이 인기가 있었긴 한데 그래도 인기 1위라는 건 조금 놀랍고 근데 대신에 그 배당 자체가 인기 1위인데도 4.7배. 우리식으로 하면 5.7배가 되는 건데 그 인기 1위가 5.7배라는 거는 우리 경마도 마찬가지. 우리 경마에서도 뭐 단순히 인기 1위가 3배 넘어가면은 그건 강축으로 인정 안 하듯이 미국도 혼전이었는데 거기서 뭐 그냥 그 말도 우리는 어제 대선처럼 와이어 투 와이어 그냥 선행 나가. 아니 뭐 엄밀히 따지면 선행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경주가 이제 오레이 드림이 안쪽 게이트에 있었는데 나가고 바깥쪽에 하다는 말이 조금 앞서 있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 외국은 이게 앞서간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측 막 차지하고 그러질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뭐 처음 가장 앞에서 달린 건 아니지만 거의 선행이다. 그리고 뭐 앞에 진로가 안 막히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대편 딱 직선 가더니 이게 얘가 이렇게 외곽으로 틀어가지고 그냥 쭉 치고 올라오더라고. 그러더니 게임 끝. 질문이 있습니다. 더비라고 하셨는데 더비가 뭔가요? 지난주 방송을 들으면 거기에서 더비가 어떤 건지 유래라든가 그걸 했으니까 이거 직원이 이거 방송을 안 들었어 이거. 들었는데 중간중간 띄엄띄엄 계속 틀어놓고 있어서 이게 또 얘기하면 이게 중복. 간단하게. 3세마들의 어떤 그 최고의 3세마를 뽑는 경주. 그러니까 더비 우승만은 사람을 치면 신일왕의
이제 가장 근접했다 볼 수 있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에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데 뭐 그거는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번에도 혼전이지 뭐. 이번에도 혼전. 지난번에 인기 1위가 뭐 다 빠지고 복숭식 700배가 넘는 배당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나는 더 그 궁합이 뭐냐면 이 배당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호 시대나 파이널 보스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배당이 나갔잖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비인기만 인디언 킹이 우승했고 이번에는 아마 좀 인디언 킹이 배당이 나가지고 대호 시대나 파이널 보스 조금 올라갈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배팅이 분산되면서 인기가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배당 면에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경마라는 게 참 변수가 많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은 건데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경마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어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보면 사람마다 분석하는 게 다 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 분석해주는 사람들도 따로 있다고 들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경마장을 갔는데 처음에는 경마장을 갔는데 생각했던 분위기가 다르고 되게 밝은 분위기에서 신난다 했는데 막상 배팅도 또 참여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뭐 단승, 연승, 복승식 이런 것도 조차 잘 몰라가지고 처음엔 좀 많이 헤맸고 근데 또 보면 뭐 또 전문가들이 있다고 분석해주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 사람들의 분석 방법이 궁금한데 혹시 그렇지. 아시면 분석 방법이 참 많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방법이 먹히지? 일반 팬들한테. 그 예상할 때면 특성들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교 위주로 조교를 열심히 아무래도 보고 조교 우리나라에서는 상태가 뭐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조교 위주지 우리나라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마방이라든가 아니면 기수들의 어떤 연대 같은 거 따져가면서 뭐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통적으로 그냥 기록이라든가 성적을 가지고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간혹가다가 이제 개 중에 또 혈통적으로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혈통은 나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사실 많이 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혈통에 대해서. 말은 혈통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아는 것도 없이 뭐 이마는 뭐 장거리 혈통, 이마는 간혹가 아니 뭐 혈통. 장거리 단거리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근데 간혹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마는 혈통 좋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혈통이 좋은 게 도대체 뭔데? 나 이 혈통이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아니 뭐 매니피아들이면 다 혈통 좋은가? 아니 그러면은 시슨 말치고 시슨 말로 활동하는 말치고 예전에 경주 말 때 못 뛴 말이 어디 있고 부모가 안 좋은 시슨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다 혈통종이 아니거든 그건. 그렇지. 네. 아니 같은 전형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똑같은 형제끼리도 경주 능력이 천지 차이고 또 스타일도 전혀 다른 그런 경주마가 나오는데 내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레이스 우리나라 유명한 포털 사이트 있잖아. 거기 보니까 혈통 전문가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혈통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독보적인 1인자라 해서 내가 문자를 한 몇 주 동안 신청을 해봤어. 승부경주 막 보내주고 그러더라고. 무슨 뭐 혈통 좋은 말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추천하는 말. 오히려 혈통이 안 좋은 말들이. 그게 참 희한한 게 혈통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 공부 좀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실제 경주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혈통하고의 실제 레이스하고 괴리감이 좀 있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지.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외국은 그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예측한 대로 많이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통이라는 게 가끔가다 그런 얘기야. 혈통 의미 없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 나는 전혀 의미 없지는 않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진짜 물론 그렇지 의미 없진 않아.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연도 같은 거 앞두면 뭐 그 경마 사이트 있잖아. 무슨 검 이런 데라든가 네. 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상가들이 올려놓은 동영상 UCC를 봐. 딱 대상 위주만 골라서 그냥 그것만 다 보는 거야. 거기 있는 올라온 동영상 전부 다 봐. 이 사람들이 과연 대상 위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말 추천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근데 그런 걸 들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경마에 대한 지식이나 내공이 딱 느껴져. 느껴져. 그러면 이제 참 웃으면서 막 그 볼 때도 있고 막 한편에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그 준비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수준도 좀 이제 가늠을 하게 되고. 근데 좀 대체적으로 그냥 많이 웃고 오는 편이지. 하루 필요하게 웃음을 다 웃고 와 거기서. 저도 그걸 잠깐 봤었는데 저는 초보자다 보니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 같고 아니 경기를 결과가 다른데도 전에 거니까 결과가 다른데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조건 이미 들어왔던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초보자가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약간 그런 팁 같은 노하우 같은 거 아니면 위원님들이 뭐 막건을 사거나 이렇게 분석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는 다들 있겠지. 나는 이제 이건 얘기하고 싶어. 제일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경마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조교장에 가서 그 말 수백 마리 뛰는 걸 다 체크하고 보고 1년 365일. 와, 그 노력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근로자 노동자들이 그런 노력은 못해. 그리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다음 이번 경주 나올 편성에 종목시켜가지고 미리 또 예상 풀을 짜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실망적이라는 거야, 결론은.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나 이거는 꼭 좀 짚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내가 딱 조교를 보러 한 번 가본 적이 있어. 한 번. 그거는 왜 갔냐면 그냥 항상 늘 예전부터 조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 그냥. 그래서 한번 그 블로그 이웃 중에 순돌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한번 새벽에 그 친구가 이제 새벽에 픽업을 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 와가지고 타고 가가지고 조교를 봤는데 한 50명? 그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조교 관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4층 관람대였나 거기서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갔던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망원경도 있고 막 그 준비를 해왔어. 근데 조교하고 보니까 그 준비 없이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렇지. 그날 조교 나오는 말들 그 목록하고 이렇게 번호하고 그 말 이름 적힌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걸 봐도 안 보여. 막 뭐가 쭉 달려와 지나가는데 저게 몇 번인지 안 보여. 눈으로 확인이 안 돼, 육안으로. 그러니까 망원경 같은 거 보면은 번호 보이지. 저 번호가 뭔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기 말 이름 그러면 어떤 말이 이번에 이렇게 띄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맨눈으로 보니까 저게 휙 지나가는데 몇 번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저 말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가까다가 난 말을 잘 못 보지만 그래도 저거 좋아 보인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조교 봤다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 한 번 보고 나서 야, 역시 나는 뭐 한 번 봤으니까 됐다. 뭐 내가 조교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 없이 가서는 의미 없구나.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조교장에서 바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노련해. 딱 그냥 망원경 없이도 딱 보고 뭔 줄 알아. 아이고 계속 봤으니까 그렇지. 그냥 알겠지. 근데 말 생김새만 봐도 마방에서 번호를 잘못 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지. 예. 말 생김새 보고 저거 말 번호 잘못 달았네. 알아.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항의를 해 방송에다. 좋아. 대단한 거지. 말 생김새 뛰는 것만 보고 저 말이 아닌데 왜 번호판을 잘못 달고 나왔지? 이렇게 그런 근데 경지까지는 정말 그 조교 상태를 보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 참 물론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지만 아니 근데 그 조교를 본 사람들도 평이 다 달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조교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을 갖는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와 이번에는 조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메인으로 한번 승부하자. 그냥 여기다 한번 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몰빵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멘트 날리거든.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아 저 사람이 여기다가 진짜 확신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들어올 확률이 내가 문자를 이렇게 쭉 받아봐서 6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다 받아봤어. 진짜 심지어는 하루에 15만 원짜리 문자, 일주일에 45만 원짜리 문자, 그걸 또 한 달 동안 받아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조교 보시는 분들이 가장 미스가 많아요. 특히 메인 경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본인 자신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가서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문자도 뿌리고 홍보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자 했는데 그 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 실망감, 그 참 이런 부분들이 맹점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교 보는 사람이 평을 쓸 때 보면은 똑같은 걸 보고도 그렇지, 틀리지. 다르게 느껴가지고 어. 내용 얘기한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그렇지. 내가 그 무슨 아까 검 무슨 예상지에다가 거기다 내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서 한번 내가 조교평이 거기 양쪽 두 군데 나와 있잖아. 두 사람이 보는 걸 갖다가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다 항의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조교시 발걸음은 좋은데 편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 말은 힘들다.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근데 그 말이 들어왔어. 그렇게 내가 몇 번을 봤어요. 계속 그날 하루에 이건 뭐 조교 내용은 좋은데 이거는 조금 뭐 세게 보고 싶진 않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걸음발은 좋다. 그런데 별로다. 이렇게 조교평을 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조교 보는 사람이 조교만 순수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편성 가지고 얘기하고 전개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다 그걸 다 써놓으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잘라버리면 어떡하냐. 제발 조교 보는 사람은 전문가답게 조교 내용만 얘기해달라. 이 말이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판단하니까 조교 내용만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안 바뀌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또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검 예상대에다가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뭐 포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 예상가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대 같은 사람들, 연대. 연대. 뭐 기수나 조교사, 뭐 이 조교사가 이 기술 태우면은 뭐 이거는 무조건 승부야 아니면 뭐 없어라든가 뭐 그런 아니면 또 아방연대. 기수끼리도 누가 같으면은 누가 나가고 누가 뒤에서 카바 쳐주면서 뭐 한다 뭐 또 아니면 마주하고도 그런 걸 따져서 막 얘기한 사람들이 보면은 난 제일 한심스러워. 물론 우리 경마에 그런 게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아니 경마가 다 그렇게 연대로 아니 뭐 경륜은 연대라는 게 허용이 되잖아. 그냥 그게. 근데 경마는 알게 모르게 그런 건 있지만 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딜레마야. 검빛 생창에 보면 그 누구누구라고 있어. 유명하게 현장에서 말상태 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인정을 해주고 싶어. 같은 배터라도 배터 입장에서 보면 와 현장에서 말을 저렇게 잘 보나? 근데 그 사람이 또 뭐를 보냐면 연대를 봐. 연대를 봐. 저 두 마리는 여기 나온 말들 중에 정말 최고 상태가 좋다. 근데 두 마리는 연대다. 같이 동반이 입장 안 들어오니까 다른 말하고 엮어서 해라. 이런 식의 멘트 날리거든. 근데 두 마리가 공교롭게도 들어온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연대니까 두 마리가 안 들어온다. 근데 들어오잖아. 근데 본인은 그 고배당을 두 마리가 들어와서 그 고배당을 놓치고 그 두 마리 추천해줘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마치고 이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대 때문에 벌어지더라고. 본인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내가 현장에서 진짜 두 마리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두 마리 연대 나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친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그래도 예상가들 중에 예상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역시 기록이나 성적으로다가 분석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록이나 성적 말고 전개만 가지고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전개만 가지고. 근데 전개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한국 정마에서만 쓰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가끔 먹혀. 능력이 별로여도 전개만 잘 풀리면 그 이긴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개만 가지고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근데 전개를 예상할 수 있는 경주가 사실 하루에 17개 경주 중에서 몇 개나 되겠냐. 뚜렷하게 전개가 구도가 나온 경우는 단거리 몇 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전개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탕 쏘고 나가면 그러니까 전개를 만약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곡선을 두 번 도는 경주. 중거리 정도에서는 그 전개가 어떤 의미가 있지만 뭐 하루에 한 3개 뭐 그렇지. 그 정도뿐이지. 그 3개 중에서도 적중할 수 확률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실은 그런 부분 또 뭐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정보, 마방 정보, 기수 정보, 뭐 취재 기자. 그런 게 보면은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제 취재 어떤 그 노하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취재 기자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조교사나 기수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같이 여러 사람이 취재 기자가 뭐 대여섯 명이 같이 들어도 해석이 달라져.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제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뭔가 되게 의미가 좀 뭐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막 해석이 달라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적중하고 잘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배당이 좋은 걸로. 아니 이거는 뭐 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경주에 대한 평가를 뭐 조교사나 기수가 시작할 때 그 의미를 이제 취재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똑같이 해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캐치를 잘하는 그렇지. 포인트.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은 이제 뒤로 나오는 안 좋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런 거가 그렇게 뒤로 은밀히 나오는 정보는 예상할 때도 공개 안 해. 배당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보가 다라면 뭐 근데 도움은 되겠죠. 정보가 어느 정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지금 일반적인 정보들은 다 예상지에 각 예상지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다 공개가 되는 입장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예상업으로 팬들을 좀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공개가 안 돼 있고 막 그 소수의 사실 취재해 간 사람들 기자 몇 명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오픈된 공개인데도 불구하고 오픈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슬쩍 그러니까 뭐랄까 취재 기자가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지, 뭐 특급 정보가 소스가. 있다고 해서 막 그 뭐 문자 아니 뭐 ARS 들으시면은 거기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무슨 특급 비밀 소스도 아니고 다 너무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막 뭐랄까 고급 정보화가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게 사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소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게 별거 아니야. 그냥 툭 물어봤을 때 이번에 우리말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는 사람한테 야 그 말 좋대더라. 그럼 또 이제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할 때 야 그 말 이번에 승부 걸렸대더라. 또 넘어가면 한 달이 건너가면 또 야 그 이번에 무조건 승부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점점 그렇지. 막 이게 내용이 구체화돼가는 거야. 별거 아닌 게 그냥 이번에 상태 좋아요. 그거 한마디가 그것도 취재 현장에서 나온 그런 말이 있는데 상태 좋아요. 그게 이제 야 이거 좋은 정보야 하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소스처럼. 근데 그건 이미 소스가 아니야. 왜냐면 한번 사람 입을 통해 퍼져나가면은 그때는 쭉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관람대 있잖아. 그런 소리 다 들려. 야 요번에 뭐가 간대더라. 뭐가 상태 좋다더라. 그게 무슨 소스야. 그렇지. 그런 거는 진짜 소스라기보다는 루머지 루머. 그 주식에서도 예. 딱 보통 일반 그 투자자가 들을 때면은 그거는
정보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이미 그거는 이미 한물 간 그래서 치고 빠진 그런 정보인 거지. 그런 것처럼 경마장에 도는 그 소스라는 것들은 보통은 다 의미 없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정보는 맞더라고. 마방에서 그 안 간다는 내 말이 안 간다, 의지가 없다 이런 거는 또 잘 맞아요. 네. 간다는 건 간다는 건 안 잘 안 맞는데 안 간다는 건 진짜. 안 간다는 거는 잘 맞더라고. 특히 인기마가 안 간다는 얘기가 어디선가 막 들려. 그러면은 고민을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안 빼고 지켜봐. 근데 안 들어와. 그러면 화나. 뭐 던지고 싶어. 배터 입장에서는 참 네, 진짜 정보가 많아도 문제인 게 제가 이번에 가서 저희가 이제 실험하니까 저희 앱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 사람 정보를 이제 무료로 오픈해 주니까 이 사람 것도 궁금하고 이 사람 것도 궁금하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예측했나도 궁금하고 다 열어보니까 이게 또 예상까지 또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저한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처음 생각했던 번호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조합해서 딱 막건을 사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구나. 그걸 추려내는 것도 또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참 그러니까 이런 조교라든가 정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기본 베이스예요. 분석 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툴이지. 이걸 가지고 경마의 모든 것이 마냥 포장을 해서 상품화 시킨다는 것은 과장되고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교라든가 정보, 혈통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툴이 돼서 가공이 돼야 돼요. 이 소스를 가지고 2차 가공이 들어가고 3차 가공이 들어가서 완벽한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이 하나가 나오기까지도 어떤 그 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가공을 해야 되는. 식품도 날 것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기듯이 반드시 가공을 해서 그것이 완전 음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초보 때는 가공하기가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가공하는 기술이 없는 거야. 이 막 정보가 넘쳐나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하나 결론을 이끌어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경마 이제 좀 짬밥이 차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 단축은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경마를 알아가면 알아서록 변수가 자기가 그 감안하고 이 분석할 때 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변수가 더 늘어나. 초보 때는 만약에 5가지 변수만 본다 그러면 뭐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수, 부담 중량 뭐 이런 간단한 것만 딱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 분석을 하지.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뭐 함수율도 보게 되고 또 경주 거리도 보게 되고 또 아비가 누군지도 보게 되고 상금도 보게 되고 조교사가 점점 이 변수가 많아지니까 결론을 낼 때까지 시간은 짧아지긴 하지만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빨리 돌아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쉽게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스스로 이 쉽게 보일 수 있는 답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적중은 사실 초보나 오래된 그 고수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물론 배팅의 고수는 존재하고 배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아주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경마 가지고도 먹고 사고 돈을 벌지도 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중률에서 큰 차이가 없고.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경마를 통해서 생활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꽤 있어. 내 주변에는 진짜 잘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무리를 안 해.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지 잃었다고 해서 막 그 열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땄다고 해서 또 그 딴 걸 안 지키고 그냥 한번 더 오늘 되는데 한번 더 해볼까 하고 그냥 몰빵하고 그런 것도 없어. 딱 절제를 잘하는. 그럼 절제를 잘하냐 못했다라도 이게 그 사람 말이 쓰는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적중은 기본이지만 배팅은 기술이다라는 말을. 멋있는 말이네요. 아니 배팅은 정말 타고나야 되는 거야. 내가 배터가 아닌 그 거는 사람들이 잘 많이 맞춰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배팅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니까 이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루에 5경주를 승부한다 그러면은 그 5경주에다가 1+1이야. 이번에 못 맞췄어. 만약에 10,000원이라는 돈을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못 맞췄어. 그럼 다음 경주에는 20,000원 거는 거야. 20,000원 걸어서 못 맞췄어. 그럼 그 다음 경주에는 30,000원 거는 거지. 30,000원 걸어서 못 맞췄어. 40,000원. 이렇게 해서 5경주 중에서 한두 경주만 맞춰도 환수와 수익률은 보장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배팅 방식을 대부분이 다 고수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적중이 됐을 경우는 다시 처음 10,000원으로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만 맞추면 수익은 나오는 거야. 이기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맞추는 적중률이 내가 알기로는 50%가 넘어. 승부 경주 적중률이. 그것도 저배당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이 승부하는 경주들은 20배, 30배에서 100배 사이. 그 정도 배당에다가 승부를 해. 공통점이더라고. 그게. 근데 잘 들어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맞추느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연구도 해보고 해보니까 단거 아니에요. 편성의 귀재라고 볼까? 편성. 딱 마필들이 나오면은 그 말들에 대한 어떤 편성들이 편성. 여기서 편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성을 3가지로 분류하더라고. 일단 기본적 베이스가 신세대, 구세대라고 나와. 신세대, 구세대. 새로 막 성장하고 있는 말들과 기존의 9세대 말들,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 그 다음에 9세대, 9세대. 네, 이제 9세대끼리만 모여 있는 편성. 그 다음에 9세대 플러스 신세대. 이거는 주로 상위군인데 뭐 국산 1군이라든가 2군 마필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9세대하고 신세대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188배가 터졌던 그 빛의 왕자가 들어왔던 경주가 있어요. 토요일에 10경주인가? 빛의 왕자. 빛의 왕자. 그게 이제 9세대고 신세대는 뭐였지? 일본의 그 이동화 기수가 타고 있었던 시티스타인가? 시티스타. 그 말이 인기 2위인가 1위인가 팔려서 페로비치하고. 근데 그 말은 신세대란 말이야. 1군에서 2군 무대 올라와가지고 1군에서 그래도 썩어도 준치들이지. 9세대가 아무래도 뭐가 있잖아. 이런 게 바로 편성의 미학이라고. 편성만 알아도 시티스타 인기 1위, 2위 꺾어버리고 9세대 중에서 뭐 기록 괜찮은 말들. 예전에 왕년의 능력 말들 보면 뭐 빛의 왕자지 뭐. 그거 놓고 그냥 승부를 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우리 카페에 보니까. 그래서 막 서로 축하해주고. 나 같은 경우는 시티스타는 다른 의미로 난 지웠을 건데 얘는 단거리마야. 얘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중장거리를 뛸 수가 없어. 짧은 유형의 경주마라 나 같은 경우는 요번에 딱 나왔을 때 얘가 인기 1위군 2위군 나는 무조건 지고 갔을 거라고. 예. 앞으로도 얘는 중장거리에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그 할 때 편성에서 요 아까 뭐 신세대 9세대 나올 때 나는 하위 등급에서 그러니까 한 4등급, 5등급, 6등급 경주에서 나이 많은 경주마하고 젊은 경주마하고 붙으면 나는 그 하위 등급에 있는 5세 이상만은 쳐다도 안 봐. 4, 5, 6등급에 있는데 5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미 보여주고 다 보여준 능력은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게 없는 한계인 거지. 한계에 온 경주마들이기 때문에 나는 4, 5, 6등급에 나오는 5세 이상만은 거의 그냥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쳐다도 안 보고 3세, 4세만 그렇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편성을 아는 거지. 이 편성에서 이런 말들 이미 다 단물 쓴물 다 보여줬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데 그런 말들이 인기로 팔렸을 때 지을 수 있는 노하우 이게 바로 편성을 보는 눈이죠. 저는 이제 입문해서 그런지 가면 전광판에 있는 숫자만 보게 되더라고. 저게 인기마구나. 아니 배팅하는 사람 중에서도 배당판 보고 배팅하는 사람도 있어. 배당판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간혹 그게 매번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배당판만 보고 있으면 감이 딱 올 때가 있어. 막 갑자기 배당이 쭉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처음에 배당이 낮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쭉 올라가는 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떤 승부 의지도 읽을 수가 있고 요번에 그러면 사야 될 말은 어떤 거라는 그런 감이 올 때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 경마를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배당판 보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야. 간혹가다 그럴 때도 있다. 내가 분명히 찍었어. 이거는 얘는 복병인데 괜찮아.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은 거야. 배당을 보고 안 사는 경우도 있어. 배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 배당이 없네. 설마 저게 들어올까? 그렇지. 안 사. 응. 근데 들어와. 그러면 이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제 막 한번 욕하면 알려주는 거지. 또 경마장에 가보니까 주변에서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요즘 튀면서 몇 번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솔깃하더라고요. 네. 저게 들어오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저거 들어올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다른 걸 그래? 슬쩍 바꾸게 되고 이게 원래 하나 초보 때는 심리가- 사람이 귀가 얇아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들리는 말에 다 흔들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정말 경마가 그래서 웃고 울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각본없는 드라마가 맞고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 말에 이렇게 이 말도 되는 거 같고 저 말도 되는 거 같고 결국 팔랑기만 돼요. 기만 커져가지고 막건수가 나중에 많아집니다. 막건수가 번호가 찍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막건수 많아지면 맞추고도 손해고. 맞추고도 아주 열받죠. 네. 약간 정보를 합리적에 구매하려면 자기가 기존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참고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결국 자기만의 어떤 형태든지 자기만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터득을 한다면은 그러려면은 이제 꾸준하게 경마장에 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경마를 보면서 뭐랄까 경마에 대한 어떤 그 내공을 조금씩 쌓아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어 주변의 말에. 그러니까 근데 초보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초보한테 기본적인 팁을 주자면 경주 기록 경마는 기록 경기가 아니에요. 기록 경기가 경마는 기록 경기가 아니라 순위를 다투는 경기이지만 분명한 건 능력이 좋은 말이 기록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기록을 맹신할 수도 없지만 능력이 좋은 말은 평균적으로 그 기록이 좋아. 그러니까 기록을 일단 보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지. 기본적인 거죠.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최근의 성적이 어떤가.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렇게 출마표 같은 거 보면은 최근 4회까지 성적이 쭉 나와 있잖아. 오늘의 경주 같은 거 보면은. 예. 그 거기서 보면은 얘가 최근에 어떻게 순위가 어땠는지, 꾸준하게 상위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바닥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냥 최근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말 그런 말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 처음에 초보 때는 그 두 가지만 일단 보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자꾸 하다가 보면서 경주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서 하나하나 더 이제 막 나중에 기수도 알아가게 되고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일단 기록과 성적을 그게 기본이 되고 나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다가 보는 게 기록하고 성적이야. 나 같은 경우. 그렇지. 이걸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이제 운동 생리학적인 접근이 또 필요하지.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기록 가지고 뛰는 게 아니거든. 어쩔 때 컨디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상승세가 있으면 하락세가 있기 마련이야. 그러면 이 말이 처음에 5등 하다가 4등 하다가 3등 하다가 2등 하다가 1등까지 했어. 그 다음 경주에 나와가지고 한 5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한풀 꺾인 거야. 그 다음에 나와도 이 말은 그동안의 기록이 앵맹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 1위나 2위로 팔려. 근데 그런 말은 봐주면 안 돼. 그게 바로 운동 생리학이야. 운동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볼 게 많지. 이 말은 쭉 가다가 여기서 꺾였네. 더 이상 보여줄 거름이 없구나. 이 말들을 쫙 정리하고 나면은 한 4, 5등가 남을 거 아니야. 그 말을 가지고 2차 가공 들어가면 되는 거지. 편성을 보고. 그럼 인기 1위 말이 능력 1위 말은 아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반대로 능력이 좋은 말은 인기 1위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인기말하고 하는 능력말은 아닌 거고 그 예전에 또 이제 혈통 같은 것도 참 이게 아까 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티스타 같은 경우도 난 이런 경주만은 상위군 중장권에 나오면은 무조건 지우고 나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0m라든가 1400 뛰어서도 한 번에 보여준 능력만 아니거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도 1000m 1분 3초 뛰고 그러잖아. 1400에서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그래도 뭐 1400 이하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입상하고 그랬는데 1800에서 1800 이번에 세 번째 왔을 건데 두 번 뛰어가지고는 두 번인가 그러니까 두 번 뛰어가지고는 다 그렇지, 세 번째. 어쨌든 성적이 좀 안 좋았고 이번에 안 좋았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촬영장군이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뛰던 말인데 한 5연승인가 했어 데뷔하고 5연승이니까 와 대단한 말 나왔다 그랬지. 근데 걔가 이제 6번째 경주 때인가 내가 경마장 안 가는데 친구가 그때 가 있었거든. 근데 뭐 당연히 단승식이야 뭐 막 점배당 1점 몇 배였겠지. 근데 전화가 왔어. 야 부러웠어 촬영장군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그냥 졌대. 그때 걔가 1700에 처음 아마 중거리 이제 처음 출전했는데 꺾였어. 그래서 왜 그랬지? 이제 이해를 못하고 그 뭐 이제 예상가들이 흔히 이제 하는 얘기는 그때 뭐 그 다음 또 나왔을 때 또 인기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는 거리 경험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긴다 어쩌는데 또 진 거야.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안 돼. 그래도 나는 왜 그때는 몰랐지. 왜 얘가 갑자기 하위군에서 막 단거에서 막 펄펄 날아다니는 게 왜 중거리 와서 왜 얘가 타고 안 되지? 나중에 혈통을 좀 이제 그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얘가 그 거리수이 짧은 애였던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때만 해도 나도 무조건 그냥 그 경주마들은 다 잘 뛴 줄 알았어. 거리 모든 거리를 다 1000m고 2000m고 다 잘 뛴 줄 알았어. 근데 얘는 거리 적성이라는 건 분명히 혈통에서 있어. 근데 하위군에서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하위군에서는 누가 아무리 저기 혈통이 안 좋아도 그냥 조식발로 가. 조교 좋고 훈련 내용 좋으면은 그 정도 거리 기록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그건 상대적인 어떤 비교고. 근데 상위군에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심바 있잖아. 페로비치가 타고 심바가 인기 1위 압도적으로 팔렸어. 난 그거 그냥 두도 안 보고 잘랐어. 심바가 어떻게 인기 1위를 팔려?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런 게 바로 혈통이라는 거야. 혈통을 볼 수 있는 눈인데 심바의 혈통 난 그거 정말 거기까지만 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더 이상 기대치가 없다고 봤거든. 지난번부터 팔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잘랐는데 전혀 못 들어오더라고. 지난번에 3착 이번에 7착인가 했었잖아 심바가. 그렇게 되더라고. 앞으로 보면 안 돼 그런 말들은. 난 이게 그 경주는 미리 나와가지고 인덕원에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만. 예, 참그 혈통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참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한번 좀 뭔가 작품을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뭔가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는데 뭔가 더 복잡해져서 지금 머릿속이 경마라는 게 내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경마 좀 별론데 라고 이런 생각으로 경마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밝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경마와 바둑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노인들이 하면 좋다는 거지. 왜냐면 머리를 계속 써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좋대. 변수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치매 치료로 써 경마를. 그러니까 경마나 바둑같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를 계속 하면은 치매 예방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 노인네들 그냥 와서 그 뭐 몇백 원씩이라도 뺏겨서 놀면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거 건강으로 좋아. 그럼 실제로 그 마사회 직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이 배터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마사회 그만두고 자기가 평생 배터로 정말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한 분이 계시지. 뉴스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과하지만은 않게 재밌게 즐기면 너무 좋다.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임종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경마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경마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경마를 통해서 인생을 자기 인생을 승화시킨 거지. 내가 아는 어떤 원로 마주님이 계시는데 그 강용식 마주님이라고 예전에 마주회 회장님 했었는데 그분은
일주일을 되게 바쁘게 보내시는 분이야. 수요일 날 초반에 때문에 공부하셔가지고 목요일 목요일 계속 공부하시고 금요일 날 전문하셔가지고 배팅도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가시고 일요일도 배팅하시고 월요일 화요일은 복귀하고 아까 월요일 날 하루 복귀하셨다. 아까 화요일 날인가 하루 쉬신다는데 그 쉬는 날이 너무 막 지루하고 시간 안 간다 뭐 그러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배팅한 것도 이렇게 막 마개부도 작성하셔서 보여줘. 근데 한경주에 그러니까 막 1,000원, 2,000원씩 하는데 그게 이제 막건 한당 1,000원, 2,000원인데 이제 한경주에 뭐 보통 몇천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배당도 좀 잡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무튼 일주일 내내 춤에서 나올 때부터 공부하고 배팅하고 복귀하고 그러시는. 맞아. 나도 그런 분 봤어. 마사이 5층에 가면 그분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인데 저쪽에 병원에 정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의사 원장 선생님이죠. 그분은 배터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분 책상에 가보면 이만큼 대학 노트가 이만큼 두꺼운 게 있어. 하루 한 경주 있잖아. 한 경주나 두 경주를 분석을 해. 일주일 동안 다 깨알 같은 글씨를 써. 다 적어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분석을 해서 다 그 한 경주 배팅하는 거야. 토요일 날 1시 반에 병원 문 닫고 딱 와. 그래가지고 이제 딱 5층에 가면은 자기 와이프가 좌석을 잡아놓고 있어.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자기가 정한 금액을 한 경주에다가 배팅을 해. 와, 내가 그 마개부를 봤는데 1년에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 그분이? 그런 분은 수익이 날 거야. 내가 그분 때문에 경마를 하게 된 거야, 사실. 와, 경마를 통해서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복식 아니면 복연식이야. 자신 없으면 복연식. 복연식도 한 2점 몇 배 나오잖아. 대끼리가 한 4점 몇 배면 2점 몇 배 나오는데 거기다가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200만 원씩 확 나눠서 이렇게 베이팅을 하는데 1년에 수익률이 보니까 1억이 넘어. 1억이 넘어. 그리고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 경마가. 공부하는 게. 공부하고 자기 와이프랑 같이 대화도 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야. 이걸 왜 안 했냐는 싶지. 그분이 10년 넘게 그거 해오면서 그 노하우를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줬어. 그걸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거야. 내가. 아까 뭐 깨알 같은 막 글씨에서 생각나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항상 그때는 5층 구간 5층 저승선 쪽에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장판지를 한 이 정도 길이 되는 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갖고 다녀고 나는 처음에 저거 장판지를 왜 저렇게 갖고 다니지? 장판지? 장판인데 장판 말하는 거야? 이게 바닥에? 바닥에 간 장판 그거를 그게 펼치면 한 1평방미터 정도 되려나?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거야. 왜 갖고 다니는지 몰랐어. 근데 쫙 펼쳐서 거기에 그 장판에 깨알같이 글씨가 뭐야? 경주 분석해놓은 거. 근데 그걸 왜 난 장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맨날 갖고 다녀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또 지우고 하는지 어쩐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종이에다가 하면 되잖아. 왜 장판에다가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불편하게 이렇게 둘둘 말아도 한 이만해. 왜 거기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 쫙 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 나는 보통 혼자 다니니까 혼자 내가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장판자 아저씨라고 내가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 장판자 아저씨. 자, 근데 이제 안 보이더라고. 공부한다 해서 생각나는데 가니까 경기 끝나면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진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뭔가 열중해서 하는데 좀 새로운 거였어요. 저는 이제 구경하러 간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게 슬 보면 사람들이 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도 경마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받는 스포츠 문화구나로도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하면서까지 스포츠를 즐기진 않잖아요. 왜냐면 돈이 걸렸기 때문에. 중요한 거. 그렇지. 아니 물론 경마가 공부하면 재밌어. 그리고 배팅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걸렸기 때문이야. 만약에 배팅 안 해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근데 그 공부하시는 사람들도 저도 되게 많은 되게 진지하지. 네, 되게 진지한데 많은 금액을 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슬쩍 버리시는 막건을 주셨는데 3,000원, 그래. 4,500원 이 정도만 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내가 그날도 얘기했잖아. 첫 나갔을 네. 때도 그 한 경주당 10,000원 이하로 그런 사람이 80%가 넘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다 몇천 원씩 소액으로 한다는 거야. 예, 지금 근데 경마 그러면 다 그냥 막 그 도박의 온상으로다가 묘사되지만 사실은 경마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몇천 원을 걸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몇천 원은 돈이 아닌가? 아이고. 경마는 다른 도박에 비하면 도박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리고 즐기면서 논리적인 추리가 가능하고 이성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레저로서 즐길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토토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바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사회적인 문제거든. 그거는 정말 묻지마 배팅이 아니겠어. 그런 거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마만 그렇게 그리고 옥죄를 지르지. 경마가 다른 도박하고의 차이점은, 다른 도박은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거잖아. 네 돈을 내가 뺏어 먹기 위해서 막 그 서로 경쟁을 하는 거라고. 근데 경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다른 도박하고 다른 거야. 차이가 있지. 그리고 정말 말들이 뛸 때 보면은 기수가 탁 그냥 암장을 잡고 뛰는 거 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 저 진짜 앞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감동, 나는 감동이 들더라고. 이번에도 마소이 스크린 있잖아. 대형 스크린 하면 와, 나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와, 진짜 감동이더라고. 응? 너무 멋지는 거고 화면, 대형 화면에서 그리고 그 나오는데. 주로 바로 앞에 나가서 네. 있으면 마지막 들어올 때 보면 두두두두두 막 지투를 올리는 그게, 땅도 진짜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것 같지만 가슴이 심장이 그거에 맞춰서 막 그 저랑 맛에. 같이 뒤에서 환호 그렇지. 지르면 제가 뛰는 것도 아닌데 제가 거기서 뭔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느낄 정도로 피니시 라인에 딱 서 있었는데 그렇지.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게 정말 재미있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정석적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자 레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가 드셨어도 사람들이 멋있어요. 그런 거 못 느껴? 저 봤어요.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인데 노란 색깔 양복 쫙 빼입고 오셨는데 모자까지 딱 쓰시고 그 막건 가리면서 딱 하고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책이랑 같이 공부하시는데 약간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 그렇죠. 나도 저렇게 좀 멋있게 읽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만 멋있어요. 이제 그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는 분 한해서 나는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는 경마장에 한 25년 다녔지만 경마장에서 사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라. 경마장 사귄 사람이 난 없어. 아니 그 예전에 5층에 한 10년 넘게 계속 그 자리만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항상 그 자리만 와. 그러니까 안면이 있지. 10년을 넘게 보는데 그래도 나는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섞고 혼자 그냥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가면 친구랑 가거나. 경마장에 사귄 사람이 없고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이웃들 정도만 이제 이렇게 알고 사귀고 그러는 거지. 난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 혹시 이장구 위원님 보시면 아는 참 많으세요.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커피 한잔 사양합니다. 근데 굉장히 생긴 것보다 낯을 많이 가리잖아. 낯도 가리고 원래 그 독고다이 체질이어가지고 이 막 그 혼자 다니는 게 좋지. 그래도 배팅은 너무 참 잘하는 것 같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와. 조금씩 배우고.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스승님. 배우면 하면서 배우면은 집안채 나죠. 나는 근데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받은 게. 막 옛날에 도전 골드벨 나가서 막 2등도 하고 뭐. 그랬었어? 오, 대단한. 그때 딱 둘이 남았는데 결승에서 아깝게 져가지고 그때 1등이 200이었는데 난 100만 원 받았. 세금 안 떼고 그냥 주더라고. 이야, 대단하신 분이구만. 이런 분이 뭐 경마계에 입문했으니 앞으로 뭐 다 죽었지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나눌 이야기가 또 많이 있을 텐데 뭐 우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 경마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경마의 모든 부분들을 다 대표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저렇게 즐기는 인간들도 있구나. 귀엽게 봐주시고 또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뭐 조교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판의 여론이 제가 많았는데 사실 좀 비판을 더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줄이고 근데 뭐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팬들에게 이 건전한 경마를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도박으로 조장하는 면이 있지 않나. 조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 또 맹신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방 조교사 기술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보를 이렇게 팔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쓴소리 좀 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쓴소리도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적중 경주를 소개하는 마수거리 코너죠. 지난번에 인상 깊었던 경주, 우리가 적중했던 경주를 리뷰해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마수거리 코너입니다. 먼저 경주부터 보고 네, 경주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경주월이 1000m 국산 6등급 경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스토미 패션 안효리 기수와 함께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세라칸과 7번 파워코리아가 치고 나오면서 빠르게 2, 3위권 따라붙었고 6번 세라칸이 안쪽에 3번 스토미 패션을 위협하면서 바깥쪽에서 안쪽 3번 스토미 패션과 함께 경합을 펼칩니다. 그 바깥쪽으로 반마신차 7번 파워코리아가 3위권 자리하고 있고 4번 초선이 4위권, 9번 황금박쥐가 5위로 외곽에 10번 영원한 순간이 6위권, 선두그룹 6마리 뭉쳐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근수한 선두 3번 스토미 패션과 바깥쪽 6번 세라칸 두 마리가 어깨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자리한 7번 파워코리아 계속해서 3위권에서 이제 직선주로 접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한 3번 스토미 패션과 바깥쪽 6번 세라칸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4번 초선 종반 3파전 바깥쪽 7번 파워코리아와 외곽이 치고 나오는 9번 황금박쥐까지 종반 혼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세라칸과 안쪽에 4번 초선 가장 안쪽 자리한 3번 스토미 패션과 외곽에 9번 황금박쥐까지 이 네 마리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안쪽 3번 바깥쪽을 위협하는 9번, 6번, 4번 9번 황금박쥐와 6번 세라칸, 4번 초선 세 마리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000m 국산 6등급 이경주 주파기록 1분 04초 5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대 6마리가 한데 뭉쳐지면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근소한 서울 토요일 제 2경주네요. 아, 경주가 얘 막판에 몰려 들어오는 게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네. 저는 다 동시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봤는데. 근데 배당이 호이씨. 사실 이거 제가 이거를 고배당으로 미리 이제 예고도 해드렸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만큼은 자신 있다. 왜? 한국 경마는 조선 경마가 선행마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소개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면 된다. 네, 보여준 게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비인기마였는데 그 비인기마가 또 비인기마를 데리고 오는 그 한 마리는 또 노림수가 있었고 그게 바로 9번의 황금박쥐였고 6번의 세라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인기수를 보니까 이게 들어온 게 인기 12 중에 7위, 8위. 그러니까 배당이 뭐 복승식이 92.4배. 이런 거 좀 나도 좀 알려줘 봐봐. 삼복승 357배. 삼상승은 몇 배인가요? 2191배. 네. 꿈의 매당이죠. 이거 아니에요. 한번 얻어 걸리면 그냥 끝나는데. 나도 1000배당 한번 맞춰보고 싶어. 1000배당. 아이 난. 이 삼상승식이 무려 축을 놓고 세 방이었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죠. 축을 놓고 세 방. 이 성적표 보니까 인기 1위마가
이게 하나 같은 정도면. 7번만 파워코리아. 내가 만약에 베팅했다고 그러면 나도 이거 무조건 꺾고 들어갔을 것 같아. 인기. 근데 물론 이제 9번 황금박쥐나 6번 세라칸을 베팅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인기 1위와 파워코리아는 아마 꺾고 들어가는. 그렇죠. 왜냐면 꺾어야 될 이유가 분명했죠. 아나는 좀 불안해. 난얘 기수로서 믿음이 별로 안 가. 너무 못하. 네, 이하나 기수가 뭐 복속률이 얼마나 되나요? 뭐 8%예요. 8%. 그러니까 조금 믿음을 주기에는 근데 이제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연승식이 1.3배 너무 팔린다. 뭐 방송사에서도 이제 방송 찍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7번을 그냥 파워코리아 외치길래 저분들이 왜 이렇게 파워코리아를 외쳐주나 속으로는 감사했죠. 저분들이 외쳐줌으로써 배당판이 7번 중심으로 팔리기 때문에. 네. 근데 파워코리아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뭔가요? 전 구간을 기댑니다 말이 안쪽으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데 기수들이 안쪽으로 급하게 기대고 사용하는 말들은 왼쪽 채찍을 쳐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고삐를 옆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말이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죠 말이. 옆으로 고삐를 잡아당겨야 되니까 브레이크 걸리고 왼쪽 채찍을 쳐야 되는데 이게 웬만한 기수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왼쪽 채찍을 쓸 수 있고 이걸 잡아당기면서 말을 추진한다? 글쎄 대한민국에서 누가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이 아직 이 기수한테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나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이런 경주는 과감하게 인기 1위만 하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고맙다 땡큐 외치면서 딱 꺾고 들어가서면 이런 걸 놓쳤네. 내가 이날 경마장 안 갔다. 네, 양기수 뭐 이번에 최소한 선행 아니면 선입은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세라칸이 실전 경험이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보여준 선행 능력은 이 말은 급하게 뛰는 말이구나. 거세하고 난 이후에 경주력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3세기 때문에 보일 거리는 있구나. 조교하는 그런 패턴이라든가 내용을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네. 양기수라면은 막판 뚝심은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황금박쥐는 뭐 요즘에 정말 그 마사회 아나운서들이 김동수 기수를 너무 막 들어오고 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김동수 기수 오늘 일요일만 벌써 4승을 챙겨갑니다 하면서 김동수 기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로움을 발휘하고 실제로 내가 이제 마사회에서 김동수 기수를 만나봤을 때 정말 자신이 있어요. 아니 김동수는 딱 자신 보면 신인이지만 그 되게 안정감이 있고 잘 타는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기수들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액면이 정해져 있다면 김동수는 단거리뿐만이 아니라 장거리까지 다 골고루 섭렵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보면은 오전에도 들어오고 중반에도 들어오고 오후에도 들어오고 국산 1군, 2군을 타도 들어오고 그런 건 뭐 어떻게 보면 능력 기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라칸 같은 경우가 이제 선행해서 버텼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경주 기록이 이게 1분 04초 그렇죠. 이 정도면 뭐랄까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부지리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6번도 보면 그냥 경주가 느리니까 버텼던 거고 그렇죠. 전개 이점을 않고 반사 이익을 얻은 거죠. 다른 말들 따라하는 말들이니까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도 이런 고배당을 잡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축하할 만한 일인 거죠.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경주가 오전에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날 금요일 날 80%를 적중했어요. 39배, 49배, 그 다음에 30몇 배. 뭐 진짜 금요일 날은 어떤 난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게 파티였어요. 80% 적중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몇 배, 40몇 배 그게 귀에 들어와. 맞아요. 80%가 들어왔는데. 그럼 아니 적중은 뭐 100% 되더라도 환수가 한 뭐 2, 4%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적중률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막 30몇 배, 40몇 배 확 귀에 들어오네. 머릿속에 확 각인돼 버려 그냥. 아무튼 고맙습니다. 보스의 차이. 근데 이 경주가 이제 오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 경주였잖아요. 예. 그 전날 이기고 나서
여기다 제가 이제 이 경주에 대해서 제가 프로젝트 썼어요. 이건 뭐 무조건 7번 베스트 아니 파워 코리아를 꺾고 고배당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주니까 믿고 들어가다가 어차피 어저께 이긴 경주 자금에 있으니까 그 자금의 10%만 여기다 넣어도 우리는 벤츠 한 대 값이다. 예고를 해드렸고. 이거 먹고 그냥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네. 이거 먹고 집에 갔었으면 따는 건데 계속 하면은 또 그 뒤에서 이제 막 깨지는 거지. 그렇죠. 네. 뭐 다 적중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보는 경주가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정말 인상 깊었는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실 분들이 있어요. 뭐 경주 영상 보시면 뭐 다 같이 들어왔는데 운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운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워 코리아를 강하게 얘기할 때 확실하게 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전개가 잘 예상한 대로 풀렸지만 다른 경주마들이 부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인기말을 다 꺾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짱이고 그 어떤 자신감 그거.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조교사님들이라든가 조교사 출신 예상가들 그분들은 인기말을 쉽게 못 꺾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꺾어지더라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같은 배터 출신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네. 그 오래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교사나 기술 출신 예상가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인기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한계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실전 배팅한 사람들은 인기만도 인기만 나름이거든 이게. 이게 인기만데 정말 능력이 좋은 인기만지 아니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인기가 그냥 단순히 인기만일 뿐인 건지 이게 능력이 있어 인기만인 건지는 배터들은 알아.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번 인기는 이거는 거품이다라든가 이거는 인기마지만 충분히 꺾어도 되는 경주마다라는 걸 실전 배터들은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배팅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감이 좋아가지고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맞추는 게 그렇죠. 이게 그런 결코 배터들한테는 결코 운이 아니라는 거니. 우연도 아니고 이런 거 맞췄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으쓱하거나 그러진 않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일상의 다반사라고 뭐 프로 배터들한테는 그냥 저도 방금 봤는데 처음 영상을 봤을 때는 운 아니야 생각했는데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기수랑 말의 습성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걸로 이제 추리를 하신 거라 이거는 정말 타당하구나를 이해가 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구나. 일단 고배당을 맞추려면 인기말을 정확히 분석하고 꺾을 줄 알아야지 고배당을 맞추지 인기말을 꺾지 못하면 절대 고배당을 맞춰. 그렇죠. 아무튼 뭐 축하해 주신 분들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뭐 계속해서 선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심혈과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예상하겠습니다. 한탁사. 이게 또 이게 이런 거 이미지 버려주는데 이거. 이거 원래 이게 이런 이미지 아니셨는데 이 신비주의 컨셉에 좀 뭔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니, 이거 어차피 방송 보일 나와가지고 때는 화끈하게 보여줘야. 방송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미지 그 이미지 좋아. 이미지 아주. 내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어 원래. 앞으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복면 쓰고 나와가지고 신비주의 컨셉이 안 나와. 근데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목소리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장은 내가 말을 안 하잖아. 목소리 누가 알아들을까봐. 조용히 조용히 배팅만 하는 배터였어. 나도 다음 주에 이렇게 맞춰야지. 그럼 분석하시고 저도 꼭 선생님 제자 좀 챙겨주시고 또 우리나라 혈통하면 그냥 혈통으로만 봐도 그냥 인기만 몇 마리는 그냥 내가 뽑을 수 있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방을 하나 갖고 다녔어. 큰 거. 그 수업료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가방. 수업료를 좀. 자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번 주에도 또 좋은 거 시원하게 하나 또 맞추셔가지고 또 마수거리에서 소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턱 쏴, 네. 한턱 쏴. 아니 뭐 이번에 공연마을에서 우리 20명의 위원들에게 보니까 저만 이렇게 소개를 했을 뿐이지
엄청나게 맞추고 소개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했을 뿐이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괜찮으신 분들, 제가 봐도 문자를 받고 싶고, 제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우리 위원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끝으로 잠깐 뭐 하나 네. 덧붙이자면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공연방이 오픈 베타 네, 오픈.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 그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당근을 몇 개 준다고 200개. 200개? 그냥 한번 시원하게 써서 볼 수 있게 200개는 금액으로 환전하면 얼마인가요? 20만 원.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 주에만 쓸 수 있는 거지만 음. 충분히 쓰시라고 200개 드리고 오픈 베타를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그 200개를 가지고 20명의 모든 외상 위원들의 메인 승부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200개면 아마 3일 동안 본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 보면 부족할 수 다 있는데 보면 부족하신데. 그래도 다 보기가 힘듭니다. 네. 근데 다 봤는데 그 어쨌든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그 리그에 참여한 분들도 예상도 보시고 쓰는 방법도 좀 익숙하게 해놔야지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 할 때 그때 또 도움이 되시니까 네. 그것도 많이 좀 이용해 보시고 앱 원스토어 가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원스토어 가셔서 공명만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지금 가능하시고. 우리 저기 보니까 지금 예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이 보니까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쟁쟁한 구성들이 프로 베터, 그다음에 뭐 조교사 출신, 기수 출신. 지금 뭐 외부에서 문자 하루 받으시면은 하루 2만 원, 3만 원 받으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엄청나신 분들. 네, 아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 그 보다 보니까 나도 참여하고 싶더라고. 물론 이제 나는 뭐 그 예상은 적성이 안 맞고 그래서 안 하는데 막 그런 재미가 막 순위 올라가고 뭐 이런 경쟁을 보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지. 저는 사용자로서 참여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근을 내고 어떤 예상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한 명씩 다 보다 보니까 어느새 당근을 다 썼더라고요. 나도 예상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예상했나 당근 써가면서 보게 된다니까. 보게 된다니까요. 예. 왜 메인 승부 경주인데 이분이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메인이야. 딱 클릭해 보니까 여지 없더라고. 와, 일요일날 첫 경주 20 몇 배짜리. 야, 그거는 그냥 막 소름이 돋더라고. 야, 그거를 저렇게 내용 있게 하는구나.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이 초보한테 너무 하루에 갑자기 많은 지식을 넣어주면은 막 혼란스러울 텐데 이게. 근데 다 소화할 것 같아. 젊은 피가 열심히 배우고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고 네. 열심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세 분 토크 해줬는데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